들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1월 27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세안 지역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자동차 신흥 성장 시장인 인도네시아 공략은 아시안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6일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의성 수석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아세안 지역 발전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공장은 올해 12월에 착공해 2021년 말 15만 대 규모로 가동 예정이며 향후 최대 생산 능력 25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르면 연내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진그룹의 형제경영 체제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다음 달 진행되는 정기 임원 인사를 기점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 한진그룹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칼 최고 마케팅 책임자와 함께 세 남매의 형제경영 체제가 구축됩니다. 이 같은 형제경영 체제는 총수 일가가 힘을 합쳐 적대적인 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부터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총수가 있는 그룹사의 경우 대부분 형제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른바 형제의 난이 없던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영권 분쟁이 잦다는 점에서 세 형제의 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 25명이 지난 26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 중인 마하티르 총리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말레이시아 MRT 2호선 전동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국내 최초 분산식 고속열차를 시승했습니다.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친환경 신기술인 수소연료 전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철도 차량 생산 공장과 방산 공장을 오가며 현대자동차의 넥소를 직접 운전하고 현대로템의 수소 전기 트램 개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높은 철도 기술력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고기능성 합성 고무 제품이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석유화학 3개 제품이 세계 인류 상품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그룹 기준 총 20개의 세계 인류 상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인증하는 제품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이고 5위 이내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 규모를 가지거나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선정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이달 초 증거 개시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가 쿠킹 인플루언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오스 강파 오븐 블라인드 시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G전자 디오스 강파 오븐은 스마트 인버터 기술을 비롯해 오븐과 에어프라이, 전자레인지 등 9가지 조리기기의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회사 측은 광파 오븐과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한 간편식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결과 참가자들은 전자레인지보다 광파 오븐으로 조리한 간편식이 맛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쿡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LG 신큐 앱과 클라우드 서버를 연동해 고객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간편식을 자동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NH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NH 오런뱅크에 자사 인공지능 누구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H 오런뱅크 이용자들은 터치 없이 음성으로 앱 메인 화면에서 바로 송금과 메뉴 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들은 기존 모바일 뱅킹 앱은 음성으로 인공지능을 부르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음성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메뉴로 진입해야 했지만 누구 탑재로 프로세스가 간단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과 NH농협은행은 향후 NH농협은행의 별도 모바일 뱅킹 앱인 NH 스마트뱅킹에도 누구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KT는 인공지능 TV 기가지니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가지니 우리 아파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지니 우리 아파트는 독서실, 헬스장 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과 방문 예정 차량 등록 및 아파트 관리비 등 정보 검색을 음성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T는 아파트 커뮤니티 모바일 서비스 선두 사업자인 아파트너와 제휴해 아파트너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전국 750여 개 단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가지니 우리 아파트 서비스 제공 단지는 송파 헬리오시티와 고덕 그라시움, 힐스테이트 삼송과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 레미안 STM 등 대규모 단지가 포함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울 R&D 캠퍼스에서 스타트업 대표와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지난 7년간 운영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의 노하우를 사회로 확대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선발돼 1년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20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 등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현석 삼성 리서치 연구소장은 행사 축하 영상에서 스타트업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소비자에게 보일 새로운 솔루션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새로운 경험을 찾는 여정에서 삼성전자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